안녕하세요. 유영식TV의 유영식입니다. 오늘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민주노총과 여러 차례 갈등을 빚어온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연설 상당 부분을 노동시장 개혁에 할애했습니다. 특히 일자리 양극화를 문제로 꼽고 사회적 대타협으로 이를 풀자고 했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자는 겁니다. 노동계는 해고는 살인이라면서 유연성 확대를 거부하고 경제계는 안정성을 강화하면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경기 변동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인력 구조 조정을 유연하게 하는 대신 현재 구조원인 실업급여를 26조 원으로 대폭 확대, 안전망을 확충하자고 말하면서 덴마크 모델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양극화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금체계 개혁도 강조했습니다. 호봉 대신 직무급, 직능급을 도입하고 임금 공시제를 통해 투명성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3년 내지 5년간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결단을 내려주어야 합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 뉴스는 어제 이제 KBS 9시 뉴스에서 그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하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님의 연설,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노동 대개혁, 즉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자는 내용을 보도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방송 주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자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하는 이유는 어제 홍영표 원내대표님의 이 내용, 연설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노동계에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 연설에서도 나왔다시피 노동계에서는 해고는 살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하고서 수십 명의 해고 노동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노동자들에게는 그 해고는 살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계는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어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등에 의해서 공장 자동화율이 대한민국이 세계 1위라는 것입니다. 공장 로봇으로 그 현대 기아차 그 자동차 조립하는 모습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공장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움직임으로 인해서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노동자 한 명이 필요했던 노동이 지금은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의해서 0.3명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오고 있고, 극단적으로는 앞으로 그 노동 0.3명조차 필요하지 않은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제까지 기업에게 그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으라고 하는 그런 그 정부나 노동계의 요구는 더 이상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고는 살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드린 그 쌍용 자동차 해고 근로자처럼, 그러면 경제계에서는 노동시장의 안정성에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경제계 쪽에서는 노동시장의 안정성, 즉 그 홍영표 원내대표님이 제시한 것은 대표적으로 실업급여 구조를 26조로 예산을 확충하자는 것인데, 그 이외에도 이제 많이 준비하셨을 겁니다. 제가 제시하는 것은 바로 공공 부문에서
해고되어지는 노동자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일례로 들 수 있는 것은 국방부입니다. 국방부에서 지금 우리 이제 저출산으로 인해서 병력 자원이 모자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병이라든지 의무병, 취사병, 그리고 뭐 무슨 수송병, 그런 것을 일반 그 일자리 화물연대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기반을 둔 그 케이터링 업체라든지 그렇게 돌리면은 국방부도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자원의 그 감소를 그 전투 병력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은 전쟁 나면은 5천만 인구,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 군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 지금 평시에 우리가, 예? 그 비전투 인력을 지금 일자리가, 예? 그 공장 로봇들에 의해서 쫓겨나고 있는 노동자들을 그렇게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임금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작년인가요? 1억 이상의 연봉자가 한 72만 명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2천만 원도 연봉 2천만 원도 안 되는 그 노동자가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면은 이 양극단적인, 예? 물론 1억 이상 연봉을 그 받는 노동자들을 제가 이제 그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이 그 저임금으로, 예? 그리고 노동 강도도 셉니다. 그런 저임금 강노동 그런 계층을 더욱더 위로 올려야 되는 것이 우리 정부와 사회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대타협으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에게는 이전 소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유치원부터 이 자녀를 갖고 있으면은 유치원부터 또 고등학교 되는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예? 그렇게 그 지원을 하고 또 의료보험도 지원을 하고 또 주거도 더욱더 지원을 공공임대주택을 지음으로써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대타협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의해서 쫓겨나는 해고되어지는 노동자들은 그 세력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총과 전경련을 전격적으로 해체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상공회의소만으로 경영자 그리고 사측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전경련과 경총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극악무도한 노동자 탄압 행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저렇게. 예? 홍영표 원내대표님과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계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자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